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 베트남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자, 어, 빈 인덱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저번에 방송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정고점 근처에서 좀 판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주식이 FPT랑 FOX인데 사실은 FPT, FOX 모두 반 이상은 판매를 했어요. 반 이상은. 그래서 얘는 10 몇 퍼센트 수익을 보고 판매를 했고 얘는 20 몇 퍼센트 수익을 보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했고 근데 이게 전고점 근처에 있으니까 이거 뚫으면 더 가지 않을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워가 너무 강해요. 베트남 주식이 하루에 1%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개별 주식이 아니라 이 지수 자체가 이게 1%씩 올라간다는 거는 파워가 진짜 엄청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또 유튜브에 주식 알고리즘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 소리가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포모다 어쩌고 하면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시장을. 그래서 이제 그냥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수량을 줄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여기 베트남 주식을 보면은 이 빈그룹이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40에서 122까지 올랐으니까 3배를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렇고 뭐 비놈즈도 그렇고 이 두 개가 뭐 쉬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는 얘네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번은 이제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릴 사람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돈들이 저는 이제 소형주로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는 저는 이득을 본 걸로 아마 소형주 투자를 좀 하고 그다음에 주식은 전량 판매를 할 생각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뭐 제가 돈을 주식으로 벌지는 못했지만은 그냥 소소하게 뭐 이거 가지고 큰 돈 일확천금 뭐 벌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정고점 근처에서 판매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판매를 하는 거고 뭐 더 오를 수 있죠. 그리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너무 파워가 강하니까. 그래서 그냥 지키고 기다리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어쨌든 판매를 했고 그래서 이제 소형주들에 조금씩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또 몇 억 걸고 이런 건 안 하고요, 저는. 그냥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하루에 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조금씩 사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일확천금 노리겠다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 돈들이 저는 또 하나 이게 2022년하고 저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개미들 유동성 엄청 들어와가지고 펌핑 시키고 엄청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때랑 사뭇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도 뭐 스펙이니 뭐니 게임스탑이니 뭐니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베트남 주식도 뭐 올라가고 그게 완전히 판박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돈들이 저는 이거와 동시에 부동산으로도 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워낙 이제 좀 뭔가 문제가 많잖아요. 뭐 관세 이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수도 그렇고 뭐 어쨌든 출산율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데 근데 베트남이 100%거든요. 베트남은 아직 부동산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데는 비싸죠. 비싼 데 비싼데 그런 데 말고 찾아보면은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게 있어요. 가격의 괴리가. 그런 것만 찾아다녀도 사실은 베트남은 이제 대한민국보다는
상승 여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아직 왜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싸니까. 물론 대한민국 잘 살죠. 잘 살고 돈도 많고 하지만은 힘이 너무 비싸졌고. 근데 베트남은 못 살죠. 잘 못 살지만은 올라갈 여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 주식 한 다음에 부동산에 집중을 하려고 사실은 이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호치민이 커진 거 아시죠?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 빈증도 합쳐지고 뭐 붕따오도 합쳐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호치민이 어디가 저렴하냐면은 여기 빈증 또 하나니 여기가 저렴해요,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살려면 여기 사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사람이 많으면서 그러면서 좀 싸게 나오는 어떤 유닛이 있는 곳이 빈증입니다, 빈증.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거든요. 여기 구군? 구군 되게 좋거든요. 뭐, 그, 쌈바이도 있고. 근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여기, 비놈, 이거는, 이거는 옛날 건, 그러니까 비놈은 유닛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게 많은데 초창기에 나온 거는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저 이거 판매를 했어요, 샀다가. 근데 이게 많이 안 올라서 제가 판매했던 가격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최근에 지어지는 것은 약간 좀 들썩들썩하거든요. 최근에 지어지는 것 때문에. 근데 여기는 비놈은 많이 안 오르는데 이 아파트가 워낙 많아서 그래요. 워낙. 근데 그 근처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 살짝만 들어가도 가격들이 엄청 비싸졌거든요. 막 2배 뛰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미 좀 비싸죠. 땅값도 그렇고. 왜냐면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반바이 3라는 링 로드 3라는 그것도 있고 해서 많이 오른 건데 여기를 사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사실은 내 아파트는 많이 안 올랐죠. 근데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단기간에 끝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빈증이라고 하는 빈증 여기가 왜 좋으냐면은 아파트가 1억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은 여기다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파트를 살 때 이게 도박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아파트 청약 처음에 지어질 때 지어지냐 안 지어지냐 이게 되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 라프라라고 있어요. 얘네들 공사 안 하고 신지 2년 됐어요. 2년인가 3년인가 됐어요. 하나도 안 만들 그러니까 좀 만들어졌는데 쉬었어.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만든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사면은 그리고 만들어지면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박이에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2년 전 가격보다 그렇게 비싸게 안 팔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빈증에 여러 가지 아파트 유닛이 있거든요, 지금. 이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가격이 저렴한 곳이 많아요. 그리고 새로 어떤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가격도 사실 주위 살펴보면서 봐야 되는데 저렴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방 하나짜리가 방 한 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방 한 개짜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우리가 달달이 돈을 내거든요. 이거 만들 때. 그러면 2.5T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 하이띠 남이라고 하죠. 이것도 싼 건데 이렇게 사지 말고 달달이 돈을 넣지 말고 돈을 한 번에 주면은 여기서 디스카운트가 들어와서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변해요. 돈을 한 번에 주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라프라 예시로 들게요. 아파트가 네 동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한 동씩 팔거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은 여기를 먼저 팔아요. 그때 이 가격으로 팔고 나중에 두 번째 팔 때는 좀 높여서 팔아요. 세 번째도 좀 높여서 팔고 네 번째도 좀 높여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만일에 이제 2.25T로 샀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내 동 다 팔 때쯤 하면은 이거 한 3T 된단 말이에요. 그 대충 이제 어 뭐 한 이렇게
이득을 보는데 한 3, 4천은 제가 볼 땐 무조건 이득을 봐요. 무조건. 근데 문제가 뭐냐? 지어지냐, 안 지어지냐가 문제예요. 베트남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도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어지면은 무조건 이득이다. 한 5천만 원 이득 볼 것 같아요. 근데 안 지어지면은 다 날린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베트남에 지금 주식이 엄청 많이 뛰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그 다음에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 소형주로 가고 돈이 그다음에 소형주가 뛰면서 부동산도 같이 뛰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일단은 FPT나 FX 좀 대형주에서 판매를 했고 더 갈 수 있죠. 근데 됐어요. 저는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아이디어를 저는 이제 부동산하고 소형주로 좀 쏟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한 이유는 저기 팔았다. 절반 이상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사건이 있으면은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